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닥터 둠 누리엘 루빈이 뉴욕대 교수가 최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코로나 위기로 증시가 30에서 40% 조정될 것이라며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코로나 위기가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투자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영향을 끼칠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중국에 한정된 전염병이 아니라 글로벌 대유행 감염증, 즉 팬데믹이라는 것. 둘째, 코로나는 끝나기는커녕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유럽 대륙은 국경을 봉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는 큰 실수라는 지적입니다. 유럽 각국은 2016년 난민 위기에 대응해 국경 개방 조약인 쉥겐 협정을 사실상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국경은 가능한 한 빨리 폐쇄돼야 한다며 100만 명의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된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셋째, 모든 사람들이 위기 뒤 급격한 회복을 이루는 V자형 불황으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루비니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진짜 의미를 모르고 있다. 기적을 믿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셈법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 1분기 2% 하락한다면 2에서 4분기 8% 성장률을 기록해야 연간 성장률 6%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기 전 모든 이들이 중국에 기대했던 성장률이 6%였습니다. 만약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부터 계속 6% 안팎을 기록한다면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2.5에서 4%에 그치게 됩니다. 그는 이게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며 중국은 사실상 경제 침체를 맞게 되고 전 세계 경제 역시 그에 따른 충격을 받는다고 내다봤습니다. 넷째, 모든 이들은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루비니 교수는 이 역시 시장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과 같은 일부 부유한 국가들은 재정 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정책이 집행되는 전 과정은 상당 기간 논의와 협상을 요구합니다. 6에서 9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너무 오랜 기간입니다. 루비니는 유럽의 경우 코로나 위기가 없었다 해도 이미 막대한 재정 부양책이 필요했다며 이탈리아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이미 경기 침체에 진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조차도 정치권에서 부양책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는 정치인들은 종종 상황에 뒤처진다며 이번 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고 그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와 일본 중앙은행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제를 시행 중입니다. 물론 예금 금리를 더 낮춰 돈을 빌리라고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하지만 그 효과는 기껏해야 일주일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위기는 공급망 충격이다.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대응할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감염증의 해법은 의학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음식과 마실 물이 없을 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코로나 충격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낳는다면 우리는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글로벌 부채 수준이 치솟았고 미국 부동산 시장도 2007년처럼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시한폭탄이 아니었다. 우리는 계속 경제를 성장시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성장이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루비니 교수는 코로나가 지정학적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들에 따르면 중국 내 상황이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고 한다며 상하이에 있는 지인은 현재 여러 주 동안 집에 감금돼 있다. 나는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는 보지는 않는다. 중국 정부는 혁명을 피하기 위해 희생양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선 과거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 홍콩 집단 시위 등에 대해 외국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이 퍼진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대만이나 홍콩 또는 베트남과 갈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홍콩 시위대를 탄압하거나 대만 상공에 전투기를 보내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 우발적 사건이 있으면 국지적인 군사적 대결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과 미국 간 열전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부분적 대결은 있을 것이라며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국 행정부가 바람하지 않는 상황이다. 워싱턴 DC 내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유리하게 활용하려 하겠지만 코로나가 미국에 전면적으로 퍼지면 상황은 달라질 전망입니다. 루비니는 하늘엔 국경을 세울 수 없다. 난 뉴욕시에 산다. 뉴욕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없지만 그곳 사람들은 현재 식당이나 극장, 영화관에 거의 가지 않으려 한다. 만약 코로나가 확산된다면 미국은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망은 불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이란 간 긴장도 있습니다. 그는 나는 이란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미국 정부는 이란의 정부를 전복하고자 한다. 이란을 폭격하길 원한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발 고통에 익숙하다. 이란 또한 트럼프 정권을 교체하길 원한다. 미국과 이란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는 낙방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꽤나 신빙성 있는 주장입니다. 포드는 1973년 1차 유가 폭등으로 카터에게 졌고 카터는 1979년 2차 유가 폭등으로 레이건에게 졌습니다. 아버지 부시는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후 클린턴에게 졌습니다. 루비니는 민주당 후보자들은 현재 별 볼 일 없다. 하지만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루비니는 전 세계 증시는 올해 30에서 40% 하락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충고한다면 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독일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국채는 명목 금리가 마이너스이지만 이는 가격이 오르고 오를 것임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만약 내 예측이 틀려 주가가 10% 오른다면 그것은 시장 붕괴에 대한 해치, 즉 위험 회피 명목으로 돈을 낸 것으로 봐야 한다. 나의 신조는 미안한 것보다는 안전한 게 낫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